지금부터 교육실습제도 집행에 관한 질적 메타 분석, 립스키의 일성 관료 모형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서울 충무초등학교 교사 김연구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교육실습제도 관련 선행연구, 립스키의 일성 관료 모형 선행연구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질적 메타 분석이라는 연구 방법, 연구 절차 및 대상, 분석 대상 연구물의 기본 정보, 그리고 업무 환경과 대응 기제로 구분되는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논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리고 이론적 배경입니다. 그동안의 교육정책 연구는 대부분 정책의 결정 과정이나 성과 평가에만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단위 학교에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이나 교사의 인식 및 행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집행 단계의 내용 그리고 전략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중등 교육 정책의 경우 교사가 정책의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에 있어서 집행 주체인 교사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육실습제도를 본 연구의 정책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정책 내용의 중요성, 집행연구 사례로서의 적합성, 연구의 희소성이라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정책 내용의 중요성 측면입니다. 교육대와 사범대의 경우 대학 특성화에 따라 실습 분야가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실습은 교직관이나 교사로서의 전문성 발달과 관련되며 교직 사회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실습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정작 본질적인 변화나 개선을 위한 노력은 많지 않으며 전통적인 방식을 답습하는 형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연구 사례로서의 적합성입니다. 교육대학의 교육실습은 교육대학의 변천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하며 교육실습은 교사 양성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교육 정책입니다. 그러나 교육실습의 질 관리 측면에서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대학의 노력은 실습 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의 부분에서는 두드러진 측면을 찾기 어렵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실습 30개교, 이화여자대학교 실습 2개교 등 총 32개교가 교육실습 협력학교로 현재 서울시에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교직 이수를 위해 교육실습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집행연구 사례로서 적합합니다. 세 번째는 연구의 희소성입니다. 교육실습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중 립스키의 일성관료 모형의 관점에서 교육실습 제도의 집행 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또한 여전히 교육실습의 집행 과정이 블랙박스에 비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실습의 질은 대부분 지도교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도교사는 교육실습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실습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른 연구의 목적입니다. 본 연구는 정책 집행에 대한 상향식 접근 이론 중 립스키의 일선 관료 모형을 중심으로 교사들의 정책 집행 과정에 주목하여 교육실습 제도의 집행 실태를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교육 실습과 관련된 질적 연구물들이 누적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질적 메타 분석을 위한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질적 메타 분석을 통하여 그동안 각각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진 교육 실습 제도 사례 연구물을 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크게 교육 실습 제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 그리고 립스키의 일성 관료 모형과 관련된 선행 연구로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육 실습 제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입니다. 교육 실습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한 선행 연구 중 질적 연구물이 누적되고 있으나 질적 연구의 특성상 각각의 연구를 연계하고 일반화하는 부분에서 한계를 보입니다. 본 연구는 최근 누적되고 있는 교육 실습 지도교사에 대한 질적 연구물 간의 통합의 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다음으로 립스키의 일성 관료 모형과 관련된 선행 연구입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립스키의 일성 관료 모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실습 제도와 일성 관료로서 교육 실습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 연구가 교육 정책 집행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연구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메타 분석이라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질적 메타 분석이란 연구물을 단순히 종합하는 문헌 연구를 넘어서서 새로운 구조의 발견 및 해석을 시도하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집합적 방법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며 기존의 질적 연구물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수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질적 메타 분석을 통한 결과물은 다른 연구물들을 종합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연구물을 관통하는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연구의 질적 메타 분석 실행 단계입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9단계를 거쳐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좀 더 세분화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절차 및 대상입니다. 우선 학술연구 정보 서비스에서 교육 실습을 키워드로 검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KCI 등재 및 등재 후보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학위 논문의 경우 박사 학위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으로는 학교급을 정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86편의 연구물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연구물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기준은 연구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교육 실습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한 16편의 연구물을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연구 방법입니다. 이 16편의 연구물 중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6편의 연구물을 선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4편이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내용 부분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그러한 연구물 4편은 최종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연구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재천의 연구, 이승현 한대동의 연구, 이용학의 연구, 이은주, 최윤경, 홍혜원의 연구 등 총 6편의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분석 대상 연구물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물들은 2009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것으로 연도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체 기간은 약 10여 년에 걸쳐 분포되어 있지만 2014년 이후 최근 많은 연구물이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학교급의 경우 6편 모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분석 방법은 참여 관찰, 설문조사, 면담, 관련 자료에 대한 문헌 분석 등이었습니다. 개별 사례 분석의 틀로 립스키의 일성 관료 모형을 활용하였습니다. 립스키의 일성 관료 모형은 크게 업무 환경과 대응 기제로 나누어집니다. 업무 환경에는 자원의 부족,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 직무 수행에 대한 기대 충돌,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이 포함됩니다. 대응 기제로는 단순화, 정형화, 회피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업무의 환경 중 자원의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지도교사들은 교육 실습의 운영에 있어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원의 부족이란 교육 실습의 기간이 너무 짧다거나 지도교사가 실제 지도를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교육 실습생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가 있더라도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실습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습학교에 대한 교육대학의 미비한 지원이나 교육 실습생 지도를 위한 연수 및 자료가 충분히 지원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입니다. 지도교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위협과 도전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실습생들의 능력이나 의욕 부족에 의한 무기력하고 불성실한 태도, 또한 교육 실습생들에 의한 평가나 상급 기관의 장악, 교육대학의 지도 장악 등 시범 수업이나 수업 공개에 대해 지도교사들은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교사의 정체성과 관련된 학교 문화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직무 수행에 대한 기대 충돌입니다. 지도교사들은 교육 실습 이외에도 담임교사로서의 본연의 역할로 인해 교육 실습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실습은 실제 학교를 예비교사들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상적인 교육 현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딜레마 상황에서 교사 역시 이중성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 실습생들에게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이외에 실습생들의 컨디션이나 감정적인 부분까지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또는 다양한 역할을 지도교사들은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입니다. 지도교사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실습제도에서 지도교사들은 교육실습생을 평가하는 역할만 담당할 뿐 사후에 지도교사가 평가받는 부분은 대부분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지도교사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과제임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업무 환경에 따른 대응 기제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화입니다. 지도교사들은 동료 교사의 조언에 따라 그대로 기존의 방식대로 교육실습 제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교육실습생들을 미래의 동료 교사가 아닌 단순히 가르쳐야 할 학생으로만 인식하고 지도교사의 지배적인 시각을 지시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습생들과 레포를 형성하거나 교육적 경험을 나누기보다는 과정안을 지도하고 실습록을 확인하는 등 운영상 정해진 역할만을 수행하는 역할 유지형 지도교사 유형을 많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대응 기제는 정형화입니다. 지도교사들은 최근 학력 수준이 높아진 교육 실습생들의 사례를 예로 들며 우수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도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할 것이다 라는 정형화된 인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의 정형화된 문화나 표준화된 수업의 형태 부분에서
학생 주도의 수업이나 새로운 트렌드의 수업 형태를 권장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행동 중심적으로 표준화된 형태의 정형화된 시범 수업을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일정한 수업 모형의 틀에서 교사가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본인은 지도서의 수업 모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 대응 기제는 회피 전략입니다. 회피 전략과 관련해서 지도교사들은 긍정과 부정의 반응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교육실습 지도교사들의 회피 전략에 따른 대응은 실습 지도 역량과 사명감의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실습 평가 결과에 대해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모습을 통해 교육 전문가로서 스스로의 권위를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도교사들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교사 연수에 참여하거나 반성적으로 실천하는 지도교사의 모습을 보이기도 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하고 교직에 대한 만족감이 증진된다고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논의 및 제언입니다. 교육실습 제도와 관련된 논의입니다. 본 연구의 질적 메타 분석 결과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드러난 교육실습 제도의 환경적 특징이나 한계와 일치하며 교육실습 제도의 집행 과정에서 지도교사들이 일선관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선관료 모형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교육실습제도 집행 과정은 립스키의 일선관료 모형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한 일선관료와 고객 관계가 아닌 선배교사와 후배교사, 평가자와 피평가자 등의 상호작용 관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차이는 업무 환경 중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에서 분명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중 내용적 측면입니다. 교육실습 지도교사는 교육활동에서 반성적 실천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실습 지도교사의 자격을 인증하는 과정이나 교육대학과 연계한 교육실습 세미나 등의 운영으로 소통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 중, 후로 연계되는 실습 단계에 따른 교육이 체계적으로 요구됩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중 방법적 측면입니다. 추가적인 사례 연구 및 질적 메타 분석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지도교사의 대응 기제를 다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정책의 집행 등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질적 메타 분석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